동력, 글밭, 11월 10일 화요일, 미국의 대선 그리고 멱을 딸 때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온 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면서 그 어떤 생각을 내놓지도 못하는 것은 문제일 테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의 대선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어온 미국이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더욱 특별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을 뜬 채로 분단의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현대사를 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달립니다. 하늘같이 여기는 고마운 나라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원수의 나라로 여길 정도니까요. 이런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며 나온 이야기 중에서 관심을 모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은 미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살린 미국에 대한 정확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승복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미국이 승복을 거부하는 미국의 행태를 그대로 보이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바이든은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당선에 필요한 201석을 넘겨 당선자로 승리를 확정지은 셈이니까요. 그래서 바이든은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했지요. 따라서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채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따라서 재검표의 진행으로 소송의 결과에 따른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셈이지요. 따라서 1896년 이후 승자에게 축하의 말을 던졌던 120년의 전통은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목할 대목은 미국 역사상 첫 아시아계 흑인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등장입니다. 어쩌면 4년 후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들 정도였으니까요. 승리를 선언하려는 바이든을 소개하는 해리스가 마치 대통령으로 착각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미국을 바로 알자는 뜻에서 지난 글밭의 한 대목을 가져올 참입니다. 2017년 4월 17일에 읽은 우리에게 미국은이란 제목의 글밭에서요. 한반도에 갈등을 불러일으켜 무기 판매에 목을 매는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905년 7월 29일 일본과 데프트 가스라 밀약을 맺었던 미국입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했던 쓰린 우리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테지요. 이런 미국의 등살에도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는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윤석열의 검찰이 미친 듯이 날뛰며 그 끝을 보이는 오늘입니다. 혼란을 겪는 미국이든 끝을 보이는 윤석열이든 드디어 멱을 딸 때가 온 오늘입니다. 그야말로 남북이 어깨를 걸고 함께 힘차게 나아갈 으뜸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임시정부 100년, 정식정부 70년 만에 맞게 되는 으뜸 기회이죠. 하지만 그 으뜸 기회를 맞는 화요일 새벽은 아직 어두컴컴하기만 하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